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을 가장 먼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세상에 흘러넘치는 수많은 영상 가운데 하필 오늘, 하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눈길이 이 자리에 가만히 머문 데에는 분명한 까닭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은 돈의 흐름이 조용히 그 방향을 바꾸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정작 아는 분이 참 드물어요. 저는 올해 이 일을 살펴오며 그 안타까움을 늘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오늘은 6월 17일이에요. 여러분의 집 현관 앞으로 저녁 8시 59분이 채 되기 전 재물의 기운이 한 줄기 강물처럼 소리 없이 흘러 지나가요. 그 흐름은 미리 마음을 낸 사람의 집에만 잠시 발을 멈추어요. 준비하지 못한 집 앞에서는 그저 무심히 스쳐 지나가 버려요. 저는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의 살림과 그 인생의 고비를 곁에서 가만히 지켜보며 이 흐름이 얼마나 조용한지 또 얼마나 분명한지를 몸으로 느껴왔어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바람이 그렇고 사람의 정성이 그렇고 이 흐름이 또 그래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분은 평생을 그렇게 애쓰고 또 애써도 돈이 도무지 손에 머물지를 않아요. 들어오는가 싶으면 어느새 빠져나가 버려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참 신기하게도 돈이 스스로 곁을 찾아와 오래 머물러요. 저는 오랫동안 이 차이가 대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밤이 깊도록 그 생각을 놓지 못한 적도 많아요. 그러다 마침내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 차이는 재주에 있는 것도 욕심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그 흐름의 한가운데 가만히 내려놓을 줄 아느냐, 오직 그것 하나에 있었어요. 저는 젊은 시절 한동안 그 이치를 몰랐어요. 부지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풀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손이 바삐 놀려도 마음이 늘 쫓기고 불안하면 들어온 복도 슬그머니 빠져나가더라고요. 마음이 조급한 사람의 손은 무엇이든 움켜쥐려 하지만 움켜쥔 모래일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새어나가잖아요. 저는 그 모래를 수없이 흘려보낸 뒤에야 비로소 알았어요. 흐름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오늘 6월 17일이라는 이날의 진짜 의미와 청주 한 잔으로 그 흐름을 집으로 모셔오는 작은 의식을 여러분께 천천히 들려드리려고 해요.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끄지 말아주세요. 지금 끄시면 오늘 단 하루만 열리는 재물기운의 그 특별한 물결을 그대로 놓치게 되실지도 몰라요. 그 물결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아요. 옆집으로, 이웃으로 조용히 흘러가 버리고 여러분은 다시 그 허전하고 따뜻한 날들로 돌아가게 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아왔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 오늘만큼은 마음을 한번 내어주세요. 댓글로 재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줄 가만히 남겨주세요. 그것은 온 우주를 향해 여러분이 이제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조용히 선언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이것은 재물의 기운과 황금빛 약속을 맺는 일과 같아요. 다시 찾아올 좋은 날을 다시는 놓치지 않도록요. 그리고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가장 귀한 이야기는 늘 영상의 끝자락에 조용히 숨어 있으니까요. 눈앞에 놓인 보물을 두고 자리를 뜨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그 보물을 여러분 손에 꼭 쥐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먼저 6월 17일이라는 날이 왜 그토록 특별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숫자 안에 깃든 기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며 살아왔어요. 6월 17일, 이 17이라는 숫자를 가만히 풀어보세요. 1 더하기 7은 8이에요. 동양에서 8이라는 숫자는 예부터 번창과 풍요를 상징해 왔어요. 부채를 활짝 펼친 모양처럼 재물이 사방에서 모여들고 또 넓게 퍼져나가는 형상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집을 짓고 살림을 꾸리고 돈을 다룰 때 이 숫자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신 데에는 다 그만한 까닭이 있었던 거예요. 옛사람들의 그 손길 하나하나에는 헛된 것이 없었어요. 저는 어릴 적 집안 어른이 새 살림을 드리거나 중요한 날을 고를 때 손가락으로 가만히 숫자를 헤아리시던 모습을 기억해요. 그때는 그저 옛날 습관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그 안에는 자연의 흐름과 사람의 삶을 맞추어 살아가려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숫자는 그저 세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운을 읽는 옛사람들의 언어였던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6월의 한가운데예요. 하지를 막 지나면서 1년 중 양의 기운이 가장 높이 차오르는 때예요. 풍수에서는 바로 이 무렵을 기운이 끌어당겨지고 차곡차곡 쌓이는 힘이 한 해 가운데 가장 강한 시기로 보아요. 다시 말해 문을 활짝 열어 복을 모셔드리기에 더없이 좋은 때라는 거예요. 저는 이 계절이 돌아오면 늘 마음을 새로이 가다듬어요. 자연이 가장 환하게 깨어있는 이때 사람의 마음도 함께 깨어나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돈을 가만히 멈춰있는 것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돈은 늘 흐르는 것이라고 여기셨어요. 강물처럼 바람처럼요. 어느 집이 바른 문을 열고 바른 자리에 바른 것을 놓고 바른 시간을 지키면 그 흐름이 그 집으로 살며시 들어와 오래 머문다고 믿으셨어요. 그러면 왜 하필 저녁 2시 전일까요? 저녁이라는 시간은 하루의 기운이 천천히 가라앉고 마무리되는 시간이에요. 하루의 장부를 가만히 덮는 시간과도 같아요. 그 마무리의 시간이 오기 전에 정성을 들여두면 하루와 하루 사이에 기운이 넘어가는 그 길목에서 흐름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다고 전해져요. 이것은 오래 이어져 온 풍습이고 믿음이에요. 마음에 평안을 주고 정성을 기르게 하는 따뜻한 약속 같은 거예요. 저는 이런 옛 풍습 속에 깃든 마음이 참 곱다고 늘 생각해요.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시계를 보는 일이 아니에요. 자연의 호흡에 내 호흡을 맞추는 일이에요. 해가 기울고 어둠이 내려앉는 그 길목에서 잠시 손을 멈추고 정성을 들이는 사람과 아무 마음 없이 하루를 흘려보내는 사람은 같은 시간을 살아도 전혀 다른 하루를 사는 거예요. 저는 그 작은 차이가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일생을 갈라놓는 것을 보아왔어요. 그러니 오늘 저녁 그 길목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오늘 재물을 모셔드리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먼저 현관을 깨끗이 닦아주세요. 우리에게 현관은 집의 입과 같아요. 기운이 드나드는 입이죠. 어지럽게 널린 신발을 가지런히 들이고 묵은 먼지를 정성껏 닦아내고 들고 나는 길을 환하게 비워주세요. 길이 막혀 있으면 재물도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저는 마음이 무거운 날일수록 가장 먼저 현관부터 닦아요. 그러면 참으로 신기하게도 막혀있던 마음의 길까지 함께 트이는 것을 느껴요. 손으로 닦는 것은 현관이지만 실은 제 마음을 닦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으로 현관에 따뜻한 불빛 하나를 밝혀주세요. 작고 은은한 등불 하나면 충분해요. 그 빛이 돈의 흐름에게 이 집으로 들어오는 길을 가만히 비춰준다고 전해져요. 어두운 입구는 손님이 찾기 어렵잖아요. 재물도 그렇대요. 빛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갑을 열어 돈을 한번 정리해 주세요. 구겨진 지폐를 손으로 곧게 펴고 방향을 가지런히 맞추어 넣어주세요. 이것은 돈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귀하게 대접받는 손님은 그 집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 법이에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함부로 대하는 곳엔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은 법이니까요. 또 한 가지, 지금 내가 가진 것들에게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믿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받아들이는 주파수예요. 이미 충분하다고 느낄 줄 아는 사람에게
재물은 비로소 더 보태어진다고 해요. 저 역시 살아오며 가장 빠듯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오히려 작은 거 하나하나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밥 한 끼에 비를 막아주는 지붕에 곁에 있어주는 사람에게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조용히 살림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것을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라는 것은 참 묘해요. 똑같은 살림, 똑같은 형편인데도 감사할 줄 아는 집에는 어딘가 모르게 온기가 돌아요. 그 온기가 사람을 불러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인연이 모이고, 인연이 모이는 곳에 기회가 모이고, 기회가 모이는 곳에 재물이 따라와요. 그러니 감사는 그저 마음의 일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삶의 물길을 바꾸는 일이에요. 저는 가진 것이 적을수록 더 자주 고맙다고 말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것이 가난을 푸는 가장 조용한 열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부엌 한쪽에 맑은 물 한 그릇이나 깨끗한 쌀 한 그릇을 가만히 놓아주세요. 이것은 끊이지 않는 풍요와 마르지 않는 흐름을 상징해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풍경이에요. 그릇 하나에도 마음을 담으면 그 마음이 집안을 채워요. 저는 매일 아침 그 물을 새 것으로 갈아요. 어제의 물을 비우고 오늘의 맑은 물을 채우는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하루를 새로 시작하는 작은 의식이에요. 어제의 근심도, 어제의 아쉬움도 그 물과 함께 비우고 오늘의 맑은 마음으로 다시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맑게 채워가다 보면 집안의 공기마저 달라져요. 저는 그 변화를 제 눈으로 보았기에 여러분께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돈의 흐름을 우리 집으로 모셔오는 의식, 바로 현관 앞 청주 한 잔이에요. 청주는 맑은 쌀술이에요. 예부터 우리가 조상님께 정성을 올릴 때 곱게 따르던 술이지요. 그래서 청주에는 맑음과 정성이라는 두 가지 깊은 뜻이 함께 깃들어 있어요. 준비는 조금도 어렵지 않아요. 작은 잔에 청주를 담으시면 돼요. 시간은 오늘 저녁 1시 59분이 되기 전이에요. 하루의 기운이 넘어가는 그 길목을 지키는 거예요. 자리는 현관 앞이에요. 집 안과 바깥이 만나는 그 경계, 흐름이 드나드는 바로 그 자리예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잔을 놓을 자리를 깨끗이 닦아주세요. 그리고 술을 알맞게 따른 뒤 두 손으로 공손히 잔을 내려놓아 주세요. 두 손은 정성을 담는 그릇이에요. 한 손으로 무심히 넣는 것과 두 손으로 마음을 담아놓는 것은 같은 듯 하지만 전혀 달라요. 그런 다음 마음속으로 가만히 빌어주세요. 맑은 재물의 흐름이 이 집을 찾아오기를, 우리 가족이 평안하고 앞으로 석 달간 넉넉하기를요. 그 잔을 하룻밤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 술을 나무 밑동이나 화분에 부어주세요. 흙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움켜쥐지 않고 돌려보내는 그 마음이 흐름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돌게 한다고 전해져요. 저는 이 마지막 대목을 참 좋아해요. 하지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채워지는 그 깊은 이치를 담고 있으니까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제게 물으셨어요. 애써 모셔온 재물을 왜 다시 흙에 부어버리느냐고요.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고인 물은 결국 썩지만 흐르는 물은 늘 맑다고요. 재물도 그래요. 손에 꽉 쥐고 내놓지 않으려는 마음에는 오히려 복이 머물기를 꺼려요. 비우고 나누고 돌려보낼 줄 아는 손에 흐름은 다시 또 다시 찾아와요. 저는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끝내 넉넉해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았어요. 이 의식의 뜻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맑은 술은 맑은 재물이에요. 현관에 놓는 것은 길을 여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손에 담은 정성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파수예요.
오래 이어져 온 믿음에 따르면 이 작은 의식이 돈의 흐름을 우리 집 쪽으로 가만히 돌려 세워준다고 해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장 하나, 그리고 그 안에 담은 진심 하나는 충분해요. 여기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살아오시면서 뜻밖의 재물이 찾아온 경험이 한 번쯤 있으셨나요? 아니면 마음을 굳게 쓴 뒤에 좋은 일이 따라온 적이 있으셨나요? 그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이 좋은 기운을 서로에게 흘려보내요. 한 사람의 정성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법이니까요.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분께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일을 불러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어요. 흐름을 막거나 흐리게 하는 일을 피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에는 더욱 그래요. 먼저 현관을 어지럽고 어둡게 두지 말아주세요. 더러운 입구는 재물의 길을 막는다고 전해져요. 그리고 오늘만큼은 큰 소리로 다투지 말아주세요. 노여움의 기운은 맑은 흐름을 흐리게 하고 모이려던 복을 도로 밀어낸다고 해요. 또 화가 나거나 슬픈 마음으로 돈을 함부로 쓰지 말아주세요. 어두운 마음으로 쓰는 돈은 복을 내보내는 일과 같다고 여겨져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돈을 내던지듯 흘려보내는 일도 삼가주세요. 청주자는 구시가 지난 뒤에 놓는 것도 피해주세요. 기운이 넘어가는 그 귀한 길목을 놓치게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부족하다, 없다 하는 말을 자꾸 입에 올리지 말아주세요. 말에는 기운이 실려요. 옛 어른들은 부족하다는 말이 가난을 불러들인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을 살아오며 거듭 또 거듭 실감했어요. 입에서 나온 말은 결국 제 삶으로 되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힘든 날일수록 일부러라도 따뜻한 말을 골라 쓰려고 해요. 오늘 하루는 잘 보냈다. 이만하면 다행이다. 내일은 또 좋은 일이 있겠지. 이런 작은 말들이요. 말은 씨앗 같아요. 어떤 씨앗을 입에 담느냐에 따라 마음의 밭에 무엇이 자랄지가 정해져요. 부족하다는 말의 씨앗에서는 부족함이 자라고 감사하다는 말의 씨앗에서는 넉넉함이 자라요. 오늘 같은 날 부디 고운 말의 씨앗만 골라 심어주세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신 여러분은 이미 풍요의 파동과 함께 새롭게 다시 태어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맑은 마음을 지키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바른 눈을 여는 사람에게는 오래 이어져 온 믿음처럼 재물이 스스로 길을 찾아온다고 해요.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닦은 현관, 오늘 밝힌 불빛, 오늘 두 손에 담은 그 정성 안에 이미 깃들어 있어요. 저는 올해 이 길을 걸으며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큰 복은 늘 작은 정성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저녁 잔 하나를 두 손으로 곧게 내려놓는 그 작은 몸짓 하나가 삶의 결을 바꾸어요. 우리는 늘 멀리서 행운을 찾지만 행운은 언제나 우리 발밑, 우리 현관 앞, 우리 마음 안에 가만히 와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중에 자리를 뜬 사람들이 흘리고 간 그 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끝까지 마음을 다해 함께한 분들 쪽으로 조용히 흘러 모여요. 여러분이 바로 그 재물이 모여드는 자리가 되실 수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그 마음이 저는 벌써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재물 받았습니다. 한 줄 가만히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찾아올 좋은 날을 우리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요. 오늘 하루 부디 맑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뵙기를 기다릴게요.
늘 평안하세요. 여러분의 집에 맑은 흐름이 오래도록 머물기를 가만히 빌어요.